일본에서 한국인 집단 살해당한 날, 그날의 진실은 묻혔다. 1932년 5월 4일 일본 이와테현의 한 조용한 철도 공사 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포장된 이 사건은 실상은 조직적인 민족 학살이었습니다. 일본인 노동자 수백 명이 곡괭이와 다이너마이트까지 들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차별로 습격한 이 참사는 일본 내에서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잔혹한 집단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우나토선 철도 공사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편철도법을 도입했고 1925년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인 600명, 일본인 300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은 하루 12시간 노동에 일당 80전이라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업복, 장화, 모자, 장갑을 시가보다 뒷싸게 강매당해 실수령액은 훨씬 적었습니다. 1932년 4월 견디다 못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4월 28일 무려 200명의 노동자가 동맹 파업에 나섰고 회사 측은 그중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협은 곧 죽음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음 날부터 일본인 노동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조선인들이 너희 것을 빼앗았다며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곡괭이, 쇠파이프, 다이너마이트까지 손에 쥐어주며 조선인을 죽여라는 명령에 가까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오후 5시 일본인들은 흩어진 한국인 숙소를 순차적으로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대표였던 강유홍, 구수남, 정순옥 등을 집중적으로 노렸고 이들은 결국 같은 날 밤 모찌아 식당에서 습격을 받아 피살당했습니다. 김범희 또한 중상을 입었고 한국인 30여 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노동자들은 숲속으로 도망쳤지만 일본인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들을 추격하며 조선인을 죽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81명을 일본인 습격 음모 혐의로 붙잡았고 피해자들은 치료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망자 3명의 시신은 구검 후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감회장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묻힐 뻔한 위기에서 일본 노동조합과 변호사단이 이와테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가해자 53명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소요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933년 재판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9명은 2년 이하의 징역형, 24명은 벌금형에 그쳤고 나머지는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다쿠미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이 전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일본 내 법적 책임도 묻히고 가해자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민족적 감정을 동원해 조작된 계획적 학살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철도 공사를 빠르게 완수하기 위해 자신들이 데려온 한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32년 5월 4일 일본의 항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이 학살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조용히 죽어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라지도록 조장된 살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일본 내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